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 위험물 산업기사 이론 부분 첫 번째 파트 화학 이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 결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학 결합, 기존에 배우셨던 각 원소들은 여러가지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합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온 결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을 알기 위해선 우선 이온을 알아야 되는데, 이온이란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얻거나 잃을 때 생성되는 전자를 가진 입자를 의미합니다. 전자 하나를 잃거나 얻는 입자, 전자 하나를 잃으면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되고, 전자 하나를 얻으면 전자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된다. 원자는 중성에서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전자를 버리면 플러스 이온이 된다.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살펴본 주기율표에서 각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이자 곧 전자의 수,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원소는 중성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뺏기면 플러스 1 이온이 되고, 두 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2 이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온화 경향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자를 잘 버리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곧 반응성이 큰 물질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순서를 암기해두면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제텐, 철, 니켈, 주석, 납 등등등 쭉 나갑니다. 암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칼칼라막, 아라철, 니주납, 수소까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뒤로부터 금은 동, 동은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 그 다음에 수은 백금, 금, 칼칼라막, 아라철, 니주납, 수소, 그 다음에 동, 수은, 은, 백금, 금, 뒤로부터 금은 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온화 경향을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온화 경향 차이에 따라서 어떤 물질과 또 다른 물질 이온이 만났을 경우 어떤 반응을 일어나는지, 어떤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물질이 B 물질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경우, A 물질과 B 이온이 반응하였다면 A 물질은 전자를 잃어 이온이 되고 B 이온을 환원시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A 물질과 B 이온이 있을 경우 A 물질이 이온화 경향이 더 크다, 즉 전자를 더 쉽게 잘 버린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A가 내가 전자를 버리고 이온이 될게 해서 A가 이온이 되고, B는 다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의 이온이 만났을 때 어떤 물질이 더 이온화 경향이 센지에 따라서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온화 에너지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가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투입되어 전자 하나를 먼저 분리해내야만 합니다.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 하나를 분리해내야 합니다. 이처럼 원자를 이온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온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바닥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온이 되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를 잃기 쉽다는 뜻이고, 하나를 떼어놨는데 그만큼 쉬우면 드는 에너지가 적다, 이온화 에너지가 낮다, 곧 그런 뜻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온화 경향, 그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되지만, 문제는 이온화 경향 순서에 나오지 않는 물질들이 있는 경우 어떤 물질이 더 반응성이 큰가,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기율표가 있다면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K, 앞에서 이온화 경향이 매우 큰 물질이지만 같은 족 중에 더 아래에 있는 루비듐이 있다면 루비듐이 더 반응성이 큽니다. 즉 전자를 더 쉽게 잃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갈수록, 같은 족이라면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즉 원자 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됨으로써 전자를 당기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따라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적게 들고 그만큼 반응성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이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기본적으로 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함으로써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됩니다. 즉 1쪽이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거나 17쪽이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거나, 둘 다 이 경우에는 8전자 규칙, 즉 최외각 전자가 2개이거나 8개를 모두 만족해서 서로 안정화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전자는 각각 안정하지만 안정화되기 위한 결과로서 전자 하나를 잃거나 얻어서 서로 각각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둘 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성질상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이온과 양이온은 서로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게 된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주로 1, 2족의 금속의 양이온, 금속의 양이온과 15, 16, 17족의 비금속의 음이온에 의한 결합을 의미하고, 그 특징으로서는 결합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 2족의 금속의 양이온과 15, 16, 17족의 비금속의 음이온의 결합을 의미하고, 특징으로서는 결합력이 강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원소인 경우 1, 2족, 16, 17족 통해서 어느 쪽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문제에서는 다원자 이온이 주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다원자 이온일 경우 어떤 경우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이온 많지 않습니다.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NH4는 플러스 1인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플러스 1인 암모늄 이온. 그러니까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비슷하게 이온 결합을 한다는 뜻이죠. NH4 플러스 1 암모늄 이온이 된다. 음이온인 경우에는 훨씬 많은데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요오드산, 질산, 아질산, 수산화 쭉 많이 있고요. 대부분 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됩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1가 이온이다. 근데 2가 이온 이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황산이온 SO4E+. 그러면 황산과 수소가 결합한 황산은 마이너스 2이온이니까 수소는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2개 필요하겠죠. H2SO4 이렇게 결합하죠. 2개. 왜냐면 SO4가 마이너스 2가 이온이니까 수소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를 충족하려면 2개가 필요하죠. 황산이온 SO4E-, 탄산이온 SO3-2 요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크롬산, 중크롬산 이온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인산이온은 마이너스 3가 이온. 그래서 인산 수소랑 붙으면 H3PO4 3 음이온인 경우 대부분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가 이상 되는 것 황산, 탄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크롬산, 중크롬산도 마이너스 2가라는 것, 인산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쉽게 NaCl 소금의 특징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성격을 잘 기억하신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aCl의 소금의 특성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하면 어떻죠? 단단하고 잘 휘지 않으나 큰 압력을 받으면 잘 부서진다. 소금 단단하고 휘지 않지만 부셔지죠. 그리고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 결합력이 강함으로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끓는 점이 높다는 것,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통하나 고체 상태에서는 안 통하죠. 근데 물에 녹아서 액체가 되거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가 통한다. 소금물을 물에 녹였더니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느낌이 오죠? 자, 이온은 앞서 그전 시간에 배웠던 물과 같은 극성을 띠는 용매에 잘 녹는다. 극성 용매의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은 잘 녹는다. 이거 기억하시죠? 극성을 띠는 용매에 잘 녹는다. 예외 탄산, 칼슘 안 녹는다.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해 주세요. 예외 안 녹는 거.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용해도가 뭐죠? 얼마만큼 잘 녹는지, 잘 녹아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걸 완전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물질이 물에 잘 녹는지에 대한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칼리 금속, 나트륨, 칼륨 같은 거 알칼리 금속 또는 암모늄 양이온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녹는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 위에부터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우선 적용 위로부터 알칼리 금속 또는 암모늄 양이온을 포함하고 있으면 무조건 녹습니다. 질산이온, 아세트산이온, 염소산이온이 포함되면 이것도 무조건 녹아요. 양이온 같은 거 알칼리, 암모늄, 음이온, 질산, 아세트산, 염소산이온 용해됩니다. 그 다음에 염화이온, 브로미나이온, 아이오딘화 이온 실족들이죠. 잘 녹습니다. 잘 녹는데 AgHgPb 이런 거죠. 반짝인 거 은수은, 납 뭔가 반짝반짝하죠. 애들이 있으면 녹지 않고 침전된다. 적어도 AgCl은 침전한다 정도는 기억하세요. 17쪽 애들이 있으면 잘 녹지만 반짝거리는 거, 실버 빛을 띠는 반짝거리는 거, 그죠? 수은이나 납은 이런 것들은 녹지 않고 침전된다. AgCl은 침전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황산이온도 잘 녹지만 앞에 말하는 거 반짝거리는 거, 은빛 나는 것들 3개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침전한다. 침전하는 물질이 조금 더 많다. 자, 정리하면 알칼리 금속이나 암모늄 양이온이 있으면 무조건 녹는다. 질산, 아세트산, 염소산 있으면 녹는다. 그 다음 17쪽 애들이 있으면 녹는데 반짝인 애들은 안 녹는다. 황산이온도 녹는데 반짝인 애들이랑 뭐 하나 더 있으면 안 녹고 침전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온 결합 시. 다음으로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온은 단원자 이온도 있죠. 하지만 여러 개의 원자들이 공유 결합해서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름, 특히 산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염소산 이온은 ClO3인데 3개가 산소가 기준입니다. 근데 산소가 3개 있는 것이 기준이고 하나가 적으면 아, 하나가 더 있으면 과, 2개, 4개죠. 하나가 더 적으면 아, 아염소산, 하나 더 많으면 과염소산, 2개가 적으면 차아염소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결합 물질이 그대로 결합했을 경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염소산 이온이 결합하면 아염소산이 되죠. 2개짜리 있는 거 산소가. 질산은 NO3-인데 산소가 하나 적은 것 아질산 이런 거 들어봤죠? 아질산, 그죠? 황산은 하나가 더 적은 거 아황산, 아황산가스 이런 거 들어봤죠? 하나가 더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아, 과 이렇게 이름이 달리 불려진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금속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은 양이온과 자유전자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고 있다. 양이온과 자유전자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자유전자는 특정 이온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이를 전자바다, 전자바다 하면 금속결합이에요. 자, 금속인 경우 양이온들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전자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바다 형태라고 한다. 자, 금속결합은 양이온과 자유전자잖아요. 자유전자, 막 돌아다니는 자유전자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형태인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전자가 막 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인 것이죠. 금속결합은 자유전자가 막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 된다. 자, 또 금속은 특징이 있죠. 대부분 고체. 하지만 액체도 있다. 뭐? 수은. 수은은 액체이다. 대부분 고체, 액체인 것은 수은이다. 전기가 잘 통한다. 다음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공유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이란 비금속 원자들. 금속 원자들 알죠? 1, 2족부터 쭉 금속 원자들 말고 저 비금속 원자들이 팔전자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이다. 팔전자 규칙은 뭐죠? 최외각 전자가 8개가 갖추어지면 가장 안정화되는데 8개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성질이죠. 근데 첫 번째 껍질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개만 들어가면 팔전자 규칙이 만족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자, 수소의 경우 볼까요? 수소는 1번이에요.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원래 끝에 하나만 있죠. 팔전자 규칙을 만족 못하죠. 근데 이런 수소가 2개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으면 얘도 2개, 상대편도 2개인 것처럼 해서 각 2개씩 있는 것처럼 각 2개, 즉 팔전자 규칙을 만족한 것처럼 안정화되어 결합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결합을 하나씩 전자를 내놓아서 공유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쉽죠? 불소의 경우 최외각 전자가 7개죠. 자, 첫 번째 껍질 2개 다 차있고 원래는 두 번째 껍질은 7개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하나가 모자라서 하나를 더 데려오려면 하나를 내놓으면 하나를 더 데려올 수 있잖아요. 하나를 내려놓고 서로 하나를 내놔서 얘가 하나를 내놓고 얘가 하나를 내놔서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둘 다 마치 8개씩 갖고 있는 것처럼 되죠? 이것이 공유결합이다. 쉽죠? 만약에 전자가 1개가 모자라 7개 있다. 최외각 전자가. 그럼 1개 모자라기 때문에 1개를 내놓으면 돼요. 1개를 내놓으면 상대방도 1개를 내놓을 거니까 1개를 데려오는 성격을 가지게 되죠? 서로 1개씩 내놓으면 흔히 보통의 공유결합. 자, 다음으로 이중결합을 살펴볼 건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CO2예요. 자,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4개, 산소는 6개죠? 탄소는 몇 개가 모자라죠? 2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2개를 내놓고 2개를 데려오면 8개가 되는 거잖아요. 2개를 데려오면 8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탄소는 두 쌍을 공유하고 마치 산소 모두 8개의 전자를 가진 것처럼 결합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원래 탄소는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러면 각각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공유 결합하게 되면 8개를 만족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합하는 게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넷, 6개가 있잖아요. 한 개씩 내놓아서 산소 하나, 둘, 여기 산소가 2개를 내놓고 탄소가 2개를 내놓고 탄소가 2개를 내놓고 산소가 2개를 내놓고 나머지 공유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도 8개죠. 총 외곽이 얘도 외곽이 총 8개고 얘도 외곽이 총 8개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산소와 탄소는 공유를 두 쌍하죠. 두 쌍에서 2번 결합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라고 하고 두 쌍으로 이중결합한 거를 줄을 2개 그어서 표현합니다. 2개씩 내놓았다. 2개씩 내어놓으면 이중결합한다. 그래서 이중결합이라고 한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결합에 쓰인 것 공유 전자가 이렇게 한 쌍, 두 쌍 여기도 한 쌍, 두 쌍 표현할 때 그냥 줄로 이렇게 쭉 그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얘들은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도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총 8개 척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중결합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중결합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질소의 경우 최외각 전자가 5개, 3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자기 3개를 내놓으면 된다. 3개를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3개를 데리고 온다는 게 뭐야? 3번 공유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질소는 원래 하나, 2개가 있고 하나, 둘, 5개인데 다른 질소가 있으면 얘도 하나, 2개가 있고 하나, 둘, 5개인데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얘도 8개, 얘도 8개가 되죠. 공유한 쌍이 몇 쌍? 총 3개. 그래서 3중 이렇게 표현해요. 3중 결합이라고 한다. 그죠? 3중 결합이 되죠. 자, 아세틸렌도 있어요. 3중 결합의 대표적인 거 질소 기억하시고요. 아세틸렌 C2H2 기억하셔야 돼요. 자, C는 원래 몇 개 있다 그랬어요. C 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이쪽도 하나, 둘, 셋, 4개 있거든요. 4개. H는 외곽 전자가 1개 있죠. 얘도 외곽 전자가 1개 있죠. 그러면 얘는 팔전자 규칙 2개만 있으면 다 차잖아요. 8개. 팔전자 규칙 2개만 차면 다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3번 결합하면 하나, 둘, 얘는 셋, 넷, 다, 일곱, 여덟 요렇게 치면 8개를 가진 거죠. 얘도 요렇게 치면 8개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공유를 여러 번 해서 얘는 세 쌍 그렇게 해서 가운데는 3번 결합하는 거예요. 세 쌍 공유하니까. 그래서 3개, 3중 결합의 대표적인 물질 하면 질소와 아세틸렌이 된다. 그죠? 이중결합은 줄 2개를 표현하고 3중결합은 줄 3개를 표현하는데 그냥 보통의 결합은 하나를 표현해요. 이건 뭐야? 전자가 1개씩 내놓아서 2개, 1개씩 내놓은 게 2번 있다. 총 전자 4개가 있는 거, 6개가 있는 거고, 그죠?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배위결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위결합이란 원래 통상의 공유결합은 전자를 반반씩 내놓죠. 근데 일반적인 공유결합과 달리 한쪽이 전자쌍 전부를 내어놓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전자쌍을 내놓지 않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NH3와 수소의 양이온 그래서 NH4 플러스 이온, 양이온이 되는 형태죠. 그죠? 자, 원래 암모니아는 N이 밖에 최적 전자점이 5개죠. 질소에 보면 알고 있잖아요. 질소.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니까 3번 결합해야 되잖아요. 수소와 3번 결합하면 수소와 3번 결합하면 팔전자 규칙을 다 만족했어요. N은. 근데 H 플러스 이온이 갑자기 하나 있어요. 옆에. 얘는 전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2개가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2개 갖다 붙었어요. 이렇게 H가. 그럼 얘는 저거 전자 2개잖아요. 그죠? 얘도 팔전자 규칙을 만족했죠? 얘도 팔전자 규칙을 만족했고요. 그죠? 다 만족했어요. 이렇게. 다 만족했잖아요. 그죠? 즉, 이 경우에는 전자를 안 내놓고 서로 붙어 있어도 안정화돼요.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암모늄 이온이 된다. 이 2개인데 얘는 하나도 안 내놓아야지 외곽 전자가 2개가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하나도 안 내놓기 위해서는 H 플러스에만 하잖아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은 뭐죠? 플러스 1가 이온인 거예요. 앞에서 봤죠? 암모늄 NH4는 플러스 1가 이온이다. 양이온, 다원자 이온 앞에 살펴봤죠? 그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NH4 플러스 이온은 여기서 공유결합도 분명히 했죠. 배위결합 언제요? N과 H 플러스 요 둘 사이에 배위결합을 하잖아요. 얘는 전자를 다 내놓고 얘는 안 내놓고 배위결합과 요 둘 사이에 공유결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NH4는 공유결합과 배위결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결합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상태에서 분자 1몰의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그죠?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들면 그만큼 끊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러면 결합력이 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기체 상태에서 분자 1몰의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결합력은 결합이 강할수록 결합력이 강한 건데 결합력이 강하다는 뜻은 원자 간의 거리가 짧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서로 당긴 힘이 강할수록 강하다.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강하다. 전기 음성도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전자를 당기는 힘인데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합력도 강하고 따라서 결합 에너지도 크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쪽이 더 크냐? 앞에 살펴본 대로 지름이 작을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 크잖아요? 그러면 같은 쪽이라면 낮은 주기가 더 강하겠죠. 껍질이 더 적으니까 당연히 껍질수가 작은 낮은 주기가 결합력이 더 강하게 됩니다. 결합 종류로만 따져봐서는 대체적으로 공유결합, 공이수 순으로 결합력이 강합니다. 공이수 순으로 결합력이 강하다. 다음으로 전기음성도에서 살펴볼 텐데요. 앞에 전기음성도가 뭐죠? 전자를 당기는 힘이죠. 말씀드렸지만 화합물에서 한 원자가 자기 쪽으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을 의미한다. 그럼 어떤 원자가 더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기냐? 주기율표가 있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더 강하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약해진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뭐죠? FON 익히 강해요. F가 보통 제일 강하고 순서가 FON, CL, BR, CSI, HP 순이다.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외우면 좋긴. 적어도 FON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집에 형이 있는데 CSI 요원이 되고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폰을 끈 브라더가 CSI 준비를 위해서 HP 체력 측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폰 끌 브라더가 CSI 준비를 위해 체력 측정을 한다. 폰 끌 BR, CSI, HP 이렇게 순이에요. 적어도 FON은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 음성도가 엄청 강한 분자. 자,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2개가 이렇게 결합해요. 결합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전자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해. 그럼 전자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쏠려 있게 되죠. 이렇게 쏠려 있다고요. FON이 얘가 뭐 F라거나 O거나 이렇게 되면 전자가 쏠려요.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매우 강한 원자와 수소가 만약에 수소라는 거 치면은 수소가 공유 결합하는 경우 전자가 FON 쪽으로 쏠리겠죠. 강하게 쏠리면 이 전자 쪽이 뭐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고 전자가 먼 쪽이 플러스를 띠게 돼요. 극성을 따지고 보면 전자를 쫙 당기니까 전자가 많이 당겨졌으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약한 H는 플러스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럼 H가 플러스 성질을 가지잖아요. 이 플러스 성질을 가진 것 중에 또 다른 이런 형태의 결합물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쪽이 와서 붙을 수 있잖아요. 강한 H 성질을 가지는 H 쪽의 다른 분자의 강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부분이 서로 당겨서 결합할 수 있어요. 그것을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즉 FON처럼 전기 음성도가 강한 애랑 수소가 붙으면 강한 H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강한 H 성향 옆에 다른 강한 마이너스 성질이 붙어서 결합한다. 그러니까 수소에 묻는 거겠죠. 주로 수소에 묻기 때문에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쉽게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 FON이 수소가 결합한 경우 수소결합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수소결합, 이러한 수소결합의 특징은 무엇이냐? 끓는 점이 높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소결합은 끓는 점이 높다. 자, 다음으로 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가 결합함을 위해서 살펴본 전기 음성도가 다르죠? 비록 공유결합이라도 공유한 전자가
전기음성도가 강한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음성도가 강한 녀석들은 전자들을 끌어당기니까요. 따라서 그쪽으로 쏠린 쪽은 마이너스 성질, 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쪽은 플러스 성질,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성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극성이에요. HCl 아까 살펴봤죠. Cl 쪽으로 공유전자가 쏠려서 Cl이 마이너스, H 쪽이 플러스 극, 이렇게 극을 띠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쏠리잖아요. 극성, 이 극성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쌍극장 모멘트라고 해요. 쌍극장 모멘트가 크다 그러면 극성이 크다, 많이 쏠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쌍극장 모멘트가 0이다 그러면 안 쏠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쏠릴까요? 한쪽으로 전기음수가 같으면 안 쏠리겠죠. 그러니까 즉 같은 원자끼리 붙어있으면 안 쏠린다. 자, 같은 원자끼리 결합해서 막 같이 전자 간 쏠림이 없는 경우가 쌍극장 모멘트가 0이라는 말이 되죠. 근데 같은 원자가 아니더라도 쏠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뭐였죠? CO2잖아요. 그죠? CO2. FON. 음성도 크죠? 이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이쪽도 쏠린잖아요. 양쪽 사이에서는 얘가 서로 쏠려 있겠죠. 얘가 이렇게 쏠려 있겠죠. 근데 전체 분자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당기는 힘이나 이 당기는 힘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가운데서 0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 전체로 봐서는 극성을 안 띠잖아요. 그래서 비극성 분자. 자, 한쪽 발장이 쏠린 게 없어요. 원자들과의 극성이 그죠? 완전히 똑같거나 분자의 결합 모양이 완전히 대칭이 되거나 입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한쪽 방향으로 안 쏠리는 부분, 안 쏠리는 모양이 되면 분자는 극성을 띠지 않는 비극성 분자가 된다. 비극성 분자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합 자체는 극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당기는 힘이 같아서 극성이 없다. 비극성 분자가 된다. 자, 예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자, 살펴볼게요. 자, CO2 아까 봤죠? O 쪽이 음성도가 크니까 당기잖아요. 근데 양쪽 똑같이 당기니까 대칭 구조, 무극성이 되는 거예요. 힘이 결국 합하면 그냥 빵이잖아요. 0. 여기 머물게 되죠. 분자 간 결합은 극성이나 그것이 상쇄되어 무극성 분자가 된다. 요거는 극성이나 전체적으로는 무극성이다. 이런 말이죠. 자, 사형화탄소 볼게요. 자, 사형화탄소 생각하면 정사면체, 뭐죠?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뭐 이런 물질 있잖아요. 여기 밑에도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셋 다 정삼각형이에요. 얘들은 서로 모양이 똑같잖아요. 뒤집어나 돌리나 옆으로 보나 모양이 똑같아요. 이 끝에 이렇게 염소들이 하나씩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서로 당기는 힘이 어떨까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상쇄되겠죠. 그리고 요 한가운데에 탄소가 있어요. 여기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랑 다 똑같겠죠. 한가운데 동일하게 서로의 같은 거리를 두고 띄워져 있어요. 요 모양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삼각형이란 뜻이에요. 전부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그죠? 이런 경우는 C를 중심으로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고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극성을 가지 않는다. 비극성. CCl4 대표적인 거예요. 똑같은 게 뭐 있어? CH4도 있어요. 요 CL 대신에 H가 들어가면 똑같아요. 이것도 완벽하게 정사면체를 이루기 때문에 극성이 없다. 또 하나 BF3, B가 있고 여기 있죠? F가 서로 딱 120도, 120도, 120도 정삼각형이에요. 이게 딱. 그래서 서로 당기는 힘이 완전히 상쇄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극성이다. 자, 비극성 기억해두세요. 뭐 이제 CO2도 있고요. 사용한 CCl4도 있고요. CH4도 있고요. BF3도 있어요. 그죠? 얘는 딱 180도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고 얘는 정사면체 구조. 얘는 정삼각형, 평면 정삼각형 구조죠. 자, 무극성, 자, 분자, 쌍극장 모멘트 0인 거 세 가지는 우선 꼭 기억해줘. 네 가지네요. CH4까지, 그죠? 꼭 기억하시고. 자, 물은 뭘까요? H2O. H2O는 양쪽으로 O를 두고 H 이렇게 결합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결합하냐면, O가 있고, 이렇게 결합해 있어요. 두 번 결합했으니까 4개죠? H는 총 몇 개가 있죠? 이렇게 비공유 전자를 이렇게 위쪽에 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대칭이 되지 않죠? O가 더 성질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겠죠. 이렇게 당기는 힘,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겠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 쭉 가면 이렇게 당기는 힘, 이렇게 당기는 힘,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극성 분자다. 물 극성 분자라는 거 기억하시죠?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즉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는 힘이 달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한 물질이 물에 잘 녹는다.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자, H2O는 결합각이 일직선이 되지 않고 쏠리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극성 분자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하나 더 추가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같은 물질이라도 결합하는 모양에 따라서 극성이거나 비극성이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자, 먼저 이성 질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자식이 같아요. 즉 같은 원소의 같은 개수의 원소들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자식이 같으면서 구조가 다른 물질, 다르게 붙어 있어요. 자, 참고로 동소체도 한번 여기서 같이 알아볼게요. 동소체 여러 나오는데 동소체는 같은 단일의 원자, 하나의 원자예요. 그냥 예를 들어 C 한 개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죠? 좀 다른 거. 대표적인 것이 이게 흑연이네요. 흑연과 다이아몬드 둘 다 씌워져 있지만 완전 다른 물질이죠. 이런 물질 한 개의 원소지만 다른 물질, 이것을 동소체라고 하는데 이성질체는 뭐냐면 한 개의 원소는 아니에요. 여러 개의 원소지만 분자식도 같아요. 그러지만 구조가 다른 물질. 자, 그림 보면 이해가 되는데 디클로로에틸렌 볼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C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C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는데 여기서 Cl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형태예요. 물론 얘들은 뒤에 보면 얘는 비공유 전자들이 막 있겠죠. 여기 그건 표시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당기는 힘이 얘 당기는 얘 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 당기는 얘 같잖아요. 이쪽 안쪽으로 쏠리는 힘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결국 뭐예요? 완전히 상쇄돼서 0. 쌍극장 모멘트가 0. 이렇게 생긴 문제. 완전히 상쇄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극성 분자가 되죠. 근데
요게 붙는 게 서로 이렇게 안 붙고 뒤집어서 붙어 있어요. 얘가 여기가 CL이 붙고 여기가 H가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 당긴 힘이 서로 다르죠? 일로 당기는 힘, 일로 당기는 힘, 둘러 당기는 힘이니까 이렇게 가죠?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상쇄가 안 되잖아. 이것은 무극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극성이 됩니다. 위에 거는 상쇄되기 때문에 무극성, 밑에 거는 상쇄가 안 돼서 극성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가지. 요거를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른다. 이성질체인데 기하 모양이 달라서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른다. 극성, 비극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극성, 비극성 모두 가지고 있는 기하 이성질체 하면 일단 이걸 떠올리셔요. 요 모양을. 그래서 디크로로에틸렌 C2H2Cl이 있고 또 대표적인 게 CH3CH, CH3CH 요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똑같아요. 여기랑 Cl은 똑같이 붙어 있는데, 그죠? H도 똑같이 붙어 있어요. H도. 근데 Cl 대신에 CH3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양쪽에. 요것도 뒤집어서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뒤집어서 붙을 수 있으면 요 모양 두 가지가 나오니까 기하 이성질체다. 기하 이성질체 하면 C2HCl2, CH3CH, CHCH3 요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 두 가지 모양을 또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물질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자의 구조 살펴보겠는데요. 분자의 구조. 자, 공유 결합 시 원자들이 어떻게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지 점, 선으로 나타낸 그림. 뭐 많이 보셨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C 이렇게 뭐 연결돼 있고, 그죠? 뭐 이렇게 H가 이렇게 있고. 이게 쉽게 말하면 루이스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C2H2, 그죠? 1단계 분자에 있는,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에 있는 전체 원자과 전자를 구해봅니다. 자, C가 몇 개죠? 최외각 전자가 4개죠. 4개. H는 최외각 전자가 1개. 그럼 4개, 4개, 1개 하면 총 10개죠. 이렇게 먼저 10개를, 10이구나. 구해본다. 그 다음에 원자 사이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해요. 근데 원자 사이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 위치를 가운데 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17쪽에 이런 끝에 있는 거 말고 가운데 있어가지고 공유 결합을 여러 번 하는 것들, C 같은 건 여러 번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최외각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4번 결합할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결합을 많이 하는 것들을 가운데 넣는 거예요. 그러면 C를 놓고 바깥에 걸 HH 놓으면 한 번씩 일단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총 몇 개를 썼죠? 2개, 2개, 2개잖아요. 6개를 썼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1단계에서 구한 전자수에서 2단계에서 연결한 단일 결합한 전자만큼을 뺀다. 즉 10개에서 6개를 빼면 4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전기 운송도가 큰 중심 원자 말고 말단에 먼저 배치해요. 근데 말단에 배치하려고 봤더니 얘는 이미 2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다른 경우에는 말단에 먼저 배치하는데 이 경우에는 배치할 수가 없다. 혹은 배치하고 나고도 남는다. 그럴 경우에는 전자가 있다면 중심 원자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C에 총 4개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2개씩 배치할 수 있겠죠. 근데 2개씩 배치하면 8전자 규칙을 만족했나요? 2개, 2개, 6개. 만족 못했어요. 얘도 2개, 2개, 6개 만족 못했어요. 그럼 만족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 가운데를 공유 결합을 시켜주면 된다. 6개니까 2개 필요하니까 한 개씩 내놔서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8전자 규칙이 되고 다중 결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되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모형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면 되니까 3중, 아까 뭐였죠? C2H2, 3중 결합하는 거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루이스 전자 구조를 통해서 그릴 수 있다. 이 법칙을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첫 번째, 전체 원자과 전자를 구하고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 말단 전자에 주고, 말단 전자에 못 주면 남은 건 중심 원자에 줬는데 그때 8전자 규칙을 만족 못하면 어떻게 하죠? 8전자 규칙에 맞게 만족할 수 있도록 가운데 그 전자들을 공유 결합, 다중 결합을 시켜준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CH2 똑같이 그리면 공유 결합이 않는 이렇게 되고 비공유 전자가 생겨요. 이렇게 외곽으로 비공유 전자도 있게 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충분히 그려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결합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그림인데, 자, 분자에서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들이 서로 반발하잖아요. 전자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능한 멀리 있으려고 하겠죠. 가능한 멀리. 이런 원리를 따라서 분자의 결합 구조가 달라져요. 가능한 멀리. 자, CO2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이렇게 있어요. 가능한 멀리 있으려고 하겠죠. 서로. 얘랑 서로 가능한 멀리. 얘들은 근데 두 번씩 결합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지만 서로 멀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형의 결합 모양을 갖게 됩니다. 또 이거는 S인데 못하고요. S. 가운데가 S입니다. S. 이런 경우에는 S는 위에 공유를 갖고 이중 결합으로 이렇게 갖고 있게 돼요. 얘들도 물론 비공유 전자쌍을 2쌍을 갖고 있죠. 총 8쌍. 여기 8개잖아요. S는 뭐죠? 3중 이상 원소들은 이런 확장된 8전자 규칙, 어려운 거니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경우에는 S는 8개 이상 갖고 있게 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SO2는 중요한 건 SO2라는 게 요런 모양을 가진다는 걸 알고 있게 되는 게 중요해요. 이 모양을 가진다는 거. 그죠? 얘는 직선형, 얘는 요 모양을 가진다. 요건 총 8개 이상 갖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요 모양을 가진다라는 것, 그걸 암기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CH2O는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화살표 비슷한 모양이죠. 이런 모양을 기본적으로 가진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암기해 두시면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를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음 거, 요 아래 건 다 중요해요. 아까 CH4가 뭐였죠? 정사면체. 뭐죠? 정사면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사면체잖아요. 요 한가운데 C가 있어요. 가운데가 꼭지점마다 H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요 H랑 그죠?
요 H랑 C랑 요 H, 이 각 결합각이 있잖아요. 요 각 결합각들. 요 각이 109.5도예요. 결합각을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CH4 하면 그냥 109.5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뭐냐? 얘는 위에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아래로 세 번 결합하거든요. NH3 봤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세 번 결합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 결합하는데 H가 요 힘이 어떻게 돼가지고 요 각이 107도가 돼요. 응? 요 각이 107도가 된다는 거. 이게 쭉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데 요 미는 힘에 따라서 어느 순간 요 미는 힘에 따라서 얘가 더 퍼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내가 107도에 되는 순간에 얘가 요 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7도이다. 그리고 H2O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 요 결합각은 104.5도라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직선형 CO2, H2, BCl2 등의 결합각이 180도이고 삼각불 NH3 결합각이 107도. 삼각형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정사면체 CCl4, CH4 결합각이 109.5도. 사용화탄소, 그죠? CH4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삼각형 BF3 120도 결합각들을 묻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되니까 잘 한꺼번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화학 평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